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한국형 뉴딜과 장기 집권입니다. 이 조선일보 등의 보수 언론이 정부의 어떤 한국형 뉴딜 이런 거를 이제 장기 집권 전략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어떤 맥락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한국형 뉴딜은 뭐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침체된 경기 회복을 도모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비전을 열기 위해서 한국형 뉴딜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는데요. 예. 조선일보가 오늘자 지면에 쓴 것은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원격 의료, 원격 교육 등의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와 대형 IT 사업에 더해서 전통적인 SOC 사업 등도 이 한국형 뉴딜의 일환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랑 장기 집권은 뭐예요? 이게 결국 이제 현 정권이 대선과 총선에 압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행정권과 입법권을 모두 장악을 하게 됐는데 이 정부 주도 사업에 경제 주체들을 직접적으로 참여시켜서 당사자화할 것이다. 이걸 통해서 진보 다수화 그리고 장기 집권의 기반을 쌓는 것이다. 이런 평가를 이제 한 거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미국의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 행정부가 추진한 뉴딜도 비슷한 효과를 거뒀다. 그래서 이걸 모티브로 한 정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루즈벨트 행정부 당시의 뉴딜은 어떤 거였어요? 이게 이제 큰 줄기는 이제 비슷한 건데요. 대공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그래서 이 대공황 극복을 위해서 국가가 이제 공공사업을 발주를 해서 여기에 민간 기업을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게 한 것이고요. 동시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노조의 권한을 보장해 준다든지 복지제도를 확충한다든지 고소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이런 방안들을 추진을 한 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를 통해서 당시에 민주당은 노예제와 인종차별의 전통이 남아있는 남부를 기반으로 한 정당이라는 특성하고 또 진보주의적인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이다라는 정체성이 좀 충돌을 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 뉴딜을 통해서 진보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세력으로 이제 민주당이 재편이 됐고 이것을 통해서 노동자, 여성, 소수인종 등이 이제 주요 지지 기반이 되는 계기가 됐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인 거죠. 뭐 결국 중도층을 더 장악해서 집권으로 간다는 건 정당의 기본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이제 정책과 노선을 중심으로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그걸 이제 뭐 장기 집권의 어떤 기반으로 삼는다 이런 것은 말씀하신 대로 당연한 것이고 또 일부 긍정적인 부분도 있죠. 그래서 사실 오히려 따져봐야 될 것은 그걸 위해서 하는 이제 정책과 노선의 실제 내용은 뭐고 이걸 통해서 누가 이제 소외되는 계층이냐 이건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원격 의료의 경우에는 이 대형 병원의 수익을 보장하는 수단이 돼서 의료 영역의 어떤 산업화 이런 쪽으로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 길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이제 과거에도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9일 비상경제 중대본에서 논의된 과제 중에 맨 첫머리에 있었던 게 또 민간의 개인정보 활용을 활성화해야 된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여러모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사안이라는 이건 거죠. 뭐 워낙 오래전부터 논란이 계속 이어져 오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개인정보라든지 뭐 이런 공공 영역이 관리해야 될 것들을 민간 기업의 수익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 삼게 된다. 이 점에서 이 반대가 계속 있었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이 전화 상담으로 대표되는 어떤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이 확인이 됐고 그리고 이제 언택트 이코노미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기업이 개인을 직접적으로 타겟팅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동의를 하게 됐다. 그래서 그런 반대를 이제는 돌파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게 이 정부 여당의 이제 어떤 생각이라는 거죠. 이런 개념들이 사실 또 요새 많이 나오는 얘기가 캐나다 출신의 언론인인 나오미 클라인이 이제 뭐 쇼크 독트린이라는 책에서 이 재난 자본주의라는 말을 써서 이게 많이 인용이 되는데 이게 이제 재난을 기회로 해서 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반대를 뚫고 밀어붙이는 뭐 이런 것에 이렇게 명명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또 한국에서 벌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뭐 신문이나 이런 데서는 많이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신조어가 많이 나오네요. 재난 자본주의. 재난 극복을 핑계로 기업에 유리한 뭐 무차별적 규제 완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네요. 그렇습니다. 반대로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같은 그런 어젠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강기정 정무수석 등의 청와대 관계자들이 또 포스트 코로나의 과제로 전국민 고용보험 이걸 언급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요. 코로나19 이후에는 고용이 이제 불안정한 사회가 되는 건데 현재 고용보험은 영세 자영업자나 특수고용 노동자 등의 비정규직 노동자 상당수를 포괄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가입 대상을 좀 더 넓게 보편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실제로 지금 뭐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전체 경제활동 인구 2,735만여 명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자가 1,350만여 명 정도에 불과하니까 실제로 이제 사각지대가 넓게 있는 건데요.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정부 출범 직후에 선정한 100대 과제도 들어있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하다고 우리가 좀 인정하고 있던 이런 내용이라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필요하다는데 다 동의하는데 문제는
그 보험료 부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도 사실 자영업자나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가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 경우에 보험료 전액을 이제 가입자가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금 활성화가 어렵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취해질 경우에는 보험료의 일정 부분이라도 정부가 부담해주는 이런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 재원과 그리고 보험의 가입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부터 화두가 던져진 거고 그렇죠. 구체적으로 방법론을 어떻게 할 건지는 머리를 맞대고 노사 여야가 이제 마련해 나가는 그런 과제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돌아오라 임종석입니다. 무슨 얘기죠? 이번에 낙선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글을 썼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고 있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썼어요? 이 제목이 이제 임종석의 피 한 방울인데요. 임종석 전 실장이 불출마 선언한 배경을 이제 밝힌 내용입니다. 2019년 10월 30일 문재인 전 대통령 모친상 당시에 임종석 전 실장에게 박수현 전 대변인이 불출마를 제안했었다라는 내용인데 당시 언론이 586 세대 비판하고 또 청와대 출신들의 어떤 총선 출마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비난하던 상황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상황을 임종석 전 실장이 불출마를 선언을 해서 다른 청와대 출신 출마자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 임종석 전 실장은 11월 달에 불출마를 선언을 했고 이후에 박수현 전 대변인에게 전화를 해서 형 저 잘했지요라고 얘기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런 그 과거의 비화를 왜 공개했죠? 박수현 전 대변인은 불출마라는 건 그래서 비유하자면 일종의 헌혈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정치의 영역은 넓다 이렇게 썼는데요. 결국 뭐 정치권으로 다시 빨리 돌아와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움직임은 아마도 차기 대권 주자 문제와 좀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좀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에서도 뭐 말씀하셨지만 지금 언급되는 대부분의 대권 주자들은 뭐 따지자면 또 비문 출신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대권 경쟁 구도에서 뭔가 친문을 상징하는 인물도 있어야 하는데 그 대상자 중 한 명이 또 임종석 전 실장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당장 돌아오면 맡을 역할이 뭘까요? 일단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설이 또 나오는데요. 근데 이건 이낙연 당선인과 마찬가지의 이제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대선 출마를 위해서는 1년을 못 채우고 이제 사퇴를 해야 하는데 대선 출마가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변수가 될 거다 이런 전망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울산의 뭐 그 선거 개입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검찰 수사가 또 예정된 부분도 있어서 예. 당분간은 좀 또 움직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고 네. 있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지켜봅시다. 그래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